TV의 양영태입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 시간에는 이 조선일보 지금 사설의 대부분이 사법부에 대한 얘기들이 신랄한 비판의 사법부에 대한 비판의 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설에는 이 조선일보 사설인데 김동연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법원이 입장 밝혀라. 이제 드디어 이런 정도의 사법부를 향해서 항변이 나온 건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입니다. 지금 왜 이렇게 사법부에 대해서 오늘 전 언론들이 거의 중앙지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동연 판사의 법을 빙자한 정치에 이 김동연 판사가 정치를 했다는 겁니다. 검언이 검찰과 언론이 서로 신뢰를 회복하기 하기 위해서 구속을 시키는 채널 A 기자를 구속시키는 게 불가피하다. 세상에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제하의 사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설을 제가 한 두 번, 저는 한 5시에 일어나서 사설을 쭉 다 한 두 번씩 읽어봅니다. 머리가 나빠서 한 번으로는 잘 안 되고 해서 두 번 읽어보고, 그리고 또 보면서 같이 함께 음미를 하면 이 기자들, 이 사설 논설위원들의 그 무궁무진한 그 사회를 보는 그 통찰력에 대해서 감탄을 하곤 합니다. 저도 언론학, 서울대학교 신문대학원을 과거에 70년대 내가 나왔지만은, 지금 언론인들의 그 머릿속에서 남아있고 이렇게 표출하는 그 아주 광의에 찬 그들의 이 세상을 보는 눈은 가히 정말 아주 번뜩입니다. 번뜩이고 날카롭고 사회 명경지수가 되는 그런 훌륭한 내용의 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 글들을 중심으로 한번 오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사설자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구든 죄를 지으면 구속, 기소,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다. 기자든 누구든 예외가 될 수 없다. 맞죠? 아주 좋은 말이죠. 그러나 인신 구속을 시키려면 사람을 구속시켜가지고 제어 통제 못하게 만들려면은 법에 정해진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맞지 않습니까? 형사소송법은 인신 구속의 요건을 그래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형사적으로 요건을 다 정해서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구속한다. 그런데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제기가 시작이 됩니다. 명색이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이 요건이 아닌 다른 이유가 더해져 가지고 사람이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바로 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법이 아니라 폭력이다. 자, 폭력이 어디서 저지르고 있는 겁니까 지금? 여러분 알겠죠? 바로 이런 문제제기, 기가 막힙니다. 이 문제제기, 결국 형사소송법이란 거는 인신구속을 하는 이 요건을 각각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규정하죠. 뭐 1조, 이런 경우에 2조, 이런 경우에 뭐 가항, 이런 경우에 범죄 혐의에 대해서 어떤 소명이라든가 도주, 증거인멸을 하지 않기 위해서, 만약에 증거인멸이라든가 이런 도주라든가 또는 소명이 안 될 그럴 가능성이 있을 때는 인신구속을 해서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이죠. 그건 법치국가인데, 그런데 명색이 우리나라가 지금 법치국가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대한민국에서 이 요건이 아닌 다른 이유가 더 플러스가 돼가지고 사람이 막 구속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일이다 이거죠. 이게 바로 법이 아니라 폭력 아니냐 하면서 이 폭력에 대한 지금 저항을 지금 시작한 겁니다. 대한민국의 이러한 글이, 사법부에 대한 글이 나온 것은 아마 오늘 상당히 심각해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김동연 판사는 이 지금 영장 담당 판사입니다.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는 그런 말을 사용했다. 이렇게 적시합니다. 사설자입니다. 이게. 채널A 기자 사건은 그가 잘못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쳐놓은 함정에 빠진 것인지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후자의 가능성이 지금 더 높아 보입니다. 지금 누구의 함정에 빠진 것 같이 논란이 보이지만은 김 판사가 그렇게 가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이죠. 생각은 채널A 기자가 사건은 채널A 기자가 잘못했다고 아마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 판사가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그 개인적 견해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도 김 판사의 자유다 이거죠. 김 판사가 자기 판사 오야 맘대로니까, 자기가 판사니까 자기 생각하는 견해가 있다. 그렇지만 판사가 사람을 구속하는 이유로 법에도 없는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뭐 어쩌고 저쩌고 구속한다, 이런 거 들 수 있습니까? 이걸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아까 바로 전에서도 제가 기사에서도 얘기를 했죠. 대베네수엘라 사법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바로 이 사설자가 또 항변을 합니다. 정당한 논평이냐 이게. 왜 정치를 하지 않고 법복을 입고서 그런 재판을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정치하고 싶으면 나가서 정치를 하지 왜 거기 앉아서 검은 법복 입고서 법복 입고 정치를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김동연 판사는 아마 틀림없이 이 글을 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이름이 나온 글인데 안 보겠습니까? 자기 이름이 여기만 나왔습니까? 온 신문에 다 나왔는데요. 이분이 앞으로 정치를 하면 크게 할 사람이라고까지 비아냥되는 법조인들의 얘기도 있습니다. 아니 이 사람이 참 판사란 사람이 말이죠. 어떻게 해서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이 채널A 기자를 구속한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정치 중에 고도의 정치입니다. 소위 검찰, 검언 유착의 의혹을 가진 사건을, 의혹이 아니고 아주 판결을 해버린 셈, 그런 느낌을 줄 정도로 영장을 발부한 겁니다. 검언 유착이 확실하다는 그런 확신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 김동연 판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자가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검찰 고위직과 연결해 피해자를 협박하려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자료들이 있다. 참 놀랐습니다.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 짜고 신라젠 전 대주주 측을 압박해서 유시민과 관련성을 털어놓으라고 했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제출한 구속영장에는 두 사람의 공모관계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판사가, 아니 판사는 이 구속영장을 발부를 해달라고 신청하는 검찰의 수사 그 내부에 그 수사 일지에 따라서 그 의거에서 분석하고 판단하고 법조문을 적용시키고 해서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런데 이 양반은 검찰 수사 그 구속영장에 두 사람 공모관계 부분이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영장에도 없는 내용을 판사가 마음대로 추가해가지고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나?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친여 매체들의 일방적 보도를 믿고 사람을 구속하나? KBS 보도는 하루 만에 오보로 자기 스스로들이 뱉어냈지 않냐고. 우리 잘못했다고. 오보로 판명이 났는데 이 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이제 19일 공개됐습니다. 뭐냐? 기자와 한 검사장에 대한 녹취록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채널A 기자 지금 구속돼 있지만 그 변호사가 녹취록을 까버렸습니다. 자, 이거다. 아마 오늘인가는 전문을 다 까버린다고 그러죠? 이 녹취록 전문을. 이제 국민들이 판단하자, 이게 다 하라 이거죠. 녹취록을 보니까 채널A 기자와
한 검사장의 공모가 아니라 전혀 그 반대였다는 거예요. 그 반대. 한 검사장은 유시민이 어디서 뭘 했는지 전혀 모른다. 관심 없어.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서 세상에 이런 공모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것도 공모입니까?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구속하기로 작정하고 지금 억지 사유를 만들어낸 거 아닌가? 그렇게들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억지 사실을 만들어서 구속을 시키려고 만약에 의도했다면은 이거는 범죄 중에 큰 범죄입니다. 이 기자에게 적용한 강요미수죄라는 아주 생소한 죄명도요, 억지로 붙인 거 아닙니까? 아니, 강요면 강요지, 강요죄지. 강요미수죄. 그건 뭡니까? 강요를 하려고 미수에 그쳤다? 웃기는 얘기입니다. 자, 아무리 재판도 정치다라는 판사들이 법원을 장악했다 손 치더라도, 재판도 정치다는 판사가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법원을 이렇게 장악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번 문제는 그냥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문제다. 이 법치의 기본이 걸린 사안이기 때문에 이 법원이 만약에 김 판사가 밝힌 소위 인신구속 사유에 대해서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대법원 사법부는 이제 신뢰의 늪에서 신뢰의 그 바탕에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 판사도 공개된 녹취록을 아마 읽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녹취록과 전혀 다르게 공모를 하고 본 구체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이제 근거를 이제 공개를 해야죠. 나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속영장 발부했다. 자기가 말했으니까 검찰과 언론이 소위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불가피하게 이 기자를 갖다 구속시키겠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면 그럼 그 근거를 대야죠. 어물쩍하고 넘어가요. 김동연 판사는 아마 그 뒤에 낙관이 찍혀 있을 겁니다. 자유와 법치의 낙관이 딱 찍혀가지고 아마도 자유와 법치 이 부분에 대해서 판사를 하는 한은 반드시 밝혀나가야 된다. 자기는 이러이러한 근거에서 이렇게 얘기했노라 라는 합리적 근거를 대야 된다. 그리고 이거 사설에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물쩍 넘어갈 생각도 하지 마라.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수 없다. 공개해야 한다. 하고 얘기합니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